네, 오늘 수급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수급자 특징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부터 그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만기일 날 종가 부근에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 그 금융 투자의 매수가 혹시라도 오늘 되돌려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한 날이 며칠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수급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사고 있는 그 도도한 장기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점,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를 포함한 우리가 이 중후장대라고 불렀던 종목군들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의 전반적인 특징은 반도체라고 하는 도도한 흐름 위에 최근 들어서는 금리 상승, 그다음에 배당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지주사나 금융사나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매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좀 동참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을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촥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도도한 수급. 제가 여도운이라서 그런지 도도하다는 얘기 좀 듣곤 하고 왜 비웃으시죠? 왜 비웃으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비웃는 게 아니고 예. 재밌어서 그렇죠. 네. 약간 비웃는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예. 네. 9월장이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369월은 이제 동시만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일에 가면 9월 같은 경우는 미국은 결산일이 9월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쵸? 매년 3월, 6월, 9월 말일에는 주가가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9월이 그런 현상들이 강화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즈음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이번 달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9월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난다면 시장의 우호적인 수급 가운데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우리 테이버고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의 길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 연휴가 길다라는 점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의 외국인 선물 플레이에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이제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은 그쪽은 좀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게 선물 시장의 플레이라면 좀 불안한 수급이지 않나. 그리고는 어찌 보면은 좀 긴 추석 연휴에 따라서 9월 마지막으로 갈수록 한국 시장은 조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랑은 디커플링 될 수도 있다. 이 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저께도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화되면서 기관 매수가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도 보는 편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주인공이 꼭 지수 관련주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고 최근 들어서는 5G나 금융주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옮겨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 지수 관련주에 대한 수급은 안정돼 있다라기보다는 유출입이 조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쪽으로 오히려 보고 있고 꼭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최근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좀 마이크로하게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들어가서 보자면 저는 다른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주요한 내용에서의 발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4가지 지표를 발표했죠. PPI. 일단 유럽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ECB에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었고요. 소매 판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동향이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4가지 다 금리 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요인들입니다.
네 가지 다. 그런데 네. 여기서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하게 판단한 부분은 뭐냐? 소매 판매입니다. 네. 소매 판매 0.6% 상승했거든요. 전월에 0.7%였습니다. 전월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매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20개월 만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주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발표한 네 가지 지표가 금리 인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시장이라면 하락했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암의 요인도 있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금리는 무섭지 않다. 유가 상승? 뭐 그거 별거 아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로의 시장이 전환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좀 강했죠. 흐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주말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민감주로의 흐름들이 대세적으로 글로벌리 전파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하는 내용으로서의 지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또 반박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는 달러가 올랐어요. 그렇죠. 달러가 강해지면서 105를 돌파하고 그다음에는 국제유가도 어찌 보면은 9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달러의 고유가면은 이게 증시가 조금은 이제 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제는 장 초반부터 소매 판매 이벤트로 인해서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스닥이 지금 박스권을 뚫었냐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에 주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채권도 박스권이에요. 어딜 보고 있냐? 내일 오늘 밤에 선언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있습니다. FOMC 9월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거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FOMC 전에 오르면은 FOMC 이후에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FOMC 전에 떨어지면은 좀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네. FOMC 전에 좀 강하다는 모습에서 혹시나 다음 주에 요게 살짝 시장의 실망 말 그대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오한말을 들고 나타난 파월에 의해서 약간의 시장이 주춤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네. 9월 마지막 주의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시장의 등락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 분이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이 과연 시장에는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HD 현대건설기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계주도 좋죠? 겹호재입니다. 겹호재. 예, 호재가 만발하고 있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중국 CPI가 개선되고 있어요. 중국이 어제 지준율이 나왔죠. 그렇죠.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이제 왜? 소비 시장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보로.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카드가 먹히기 때문에 좀 더 센 카드를 시장에 내놓을 거거든요. 기존까지 부동산 정책은 리모델링하고 세금 인하였습니다. 아주 네. 작은 것들이었죠. 이제부터는 큰 그 이슈의 부양책들을 내놓을 거고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전체 분위기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 SOC 투자와 개발 경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네온시티도 있고요, 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시장 전반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설기계 업종에서 네. 최근 단기 조정을 받긴 했지만 흐름의 모습이 개선되고 있는 네. 현대 건설기계 지금 봐야 된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탑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정호 교수님은 어떤 종목을 수급 특징주로 보십니까? 전 유진테크 보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주가 오늘도 좋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주성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강세를 보였고, 네.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 항상 주장하는 건 후공정만 좋을 수 없다. 반도체가 만약에 업턴하는 거라면 전공정과 재료도 좋아지고 그런데 전공정하고 재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미세공정을 향해 있는 종목만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투자가 늘어난다면 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네. 기관이 사다가 오늘은 외국계 청구의 매수가 꽤 많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 라인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장이 만약에 늘어나거나 투자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공정 종목군들도 후공정도 오르겠지만 네.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그리고 반도체주 이야기는 또 저희가 1, 2위에서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는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습니까? 네, 제가 일단 봤는데 제가 캐터필러를 좋아하고요. 캐터필러 그리고 좋아하세요? 건설기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저희 김대중 고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겹쳐서. 그럼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봤는데 우리 저희 김정일 고수님이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두 종목을 빼고 저는 고르셨군요. 조금 더 특징적으로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신고가를 쓰게 된다 혹은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설탕. 대한제당 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수급 쭉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뭐 기관 수급도 수급인데 지금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제 거래가 된 게 26.87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2010년대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게 10달러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거의 2배로 오른 상황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상 기후에다가 네.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인도에서 설탕에 대한 수출을 약간 줄인다. 요런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요 설탕 대해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하반기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3가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테이버 고수는 대한제당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대중 고수는 기업종 가운데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김종효 고수는 유진테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